안녕하십니까. 국민대 체육태권도 트레이닝 교실 7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번째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매일매일 촬영을 하고 있지만 카메라 앞에서 촬영하는 게 아주 낯설고 어색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하는 활동, 스트레칭이라든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에 대해서 수업을 했다면 이번 주에는 이론 위주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신체 활동들을 수행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체 활동을 집에서 하는 게 한계도 있을 뿐더러 집에서 쉬는 기간이 장기간 될수록 태권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태권도를 수업하러 왔을 때 많이 혼란스러워할 여지가 있어서 제가 이번 주에는 태권도 이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오늘 몸이 아파서 하루만 쉬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아플 것 같으면 집에 가서 꼭 쉬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참을 수 있다 싶으면 와서 눈으로 보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의 경험이고, 그리고 수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동작들을 집에서 꼭 수행하지 않고 영상으로 눈으로만 확인을 해도 다시 태권도장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동작을 하고 다시 수업을 참여했을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의 기술 체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 기술, 두 번째, 방어 기술, 세 번째, 보조 기술이라고 했어요. 자, 보조 기술의 첫 번째로 서기에 대해서 어제 총 12가지의 서기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10가지의 서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랑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어떻게 되어 있죠? 머리가 있고 팔이 2개 있고 발과 다리가 2개씩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동등한 조건을 갖고 있고 태권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팔과 다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은 손을 사용하는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품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는데, 품새는 이러한 손기술과 발기술들을 조합해서 혼자 스스로 수련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형태, 품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형태에 대해서 품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유급자와 유품 또는 유단자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태권도장에 처음 가게 되면은 하얀 띠를 매게 되죠. 하얀 띠에서 빨간 띠까지의 과정을 유급자, 그리고 내가 홈심사나 단심사, 홈심사와 단심사의 기준은 보통은 만 15세를 기준으로 하고 사품의 경우에만 만 18세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 15세 미만은 1품, 그 다음에 만 15세 이상은 1단을 심사를 보게 되고, 저는 어렸을 때 태권도를 3품까지 수련했는데 다음에는 1단을 따야 되나요?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3품은 나이가 지나면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적으로 3단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과 단은 동등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품새 심사를 보러 가면 총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동작, 두 번째 품새, 세 번째 발차기, 네 번째 겨루기에 대해서 하는데, 품새는 1품 심사의 경우에 태극 품새를 하는데 1장부터 8장까지 총 8가지의 품새를 연습을 해야 되고, 동작 수행에 있어서 정확도는 거의 완벽에 가까워야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심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품새이고, 이거를 지도하는 지도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손동작과 발동작 연습을 하면서 품새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손기술이에요, 손기술. 자, 손으로 하는 기술들은 숫자로 얘기하면 2동작이 이루어집니다. 2동작. 어제 배웠던 서기 동작은 한 동작.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아서기를 배웠습니다. 모아서기에서 나란히 서기로 이동을 한다. 그럼 동작이 몇 동작이 될까요? 자, 나란히 서기로 이동. 하나에 이루어져요. 하나에. 자, 여기서 뒷굽이 서기로 이동을 한다. 나란히 서기에서 뒷굽이 서기로 이동한다. 제가 측면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굽이 서기 이동. 하나. 모든 동작은 하나 이루어집니다. 발동작은, 그러니까 서기 동작은 하나 하면은 다른 동작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 동작은 하나의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손과 팔로 하는 모든 동작들은 2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품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막기 동작, 아래 막기를 예로 들 텐데,
아래막기의 경우는 내려막기라고 이름을 하고 발차기를 막는 동작이에요. 발차기를 막는 동작인데 예비 동작과 완료되는 본 동작이 있어요. 예비 동작은 뭐 준비 동작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고, 아래막기 예비 동작은 막으려고 하는 왼손을 어깨 위에 살포시 올리고 반대되는 손은 몸을 보호하듯이. 자, 이게 예비 동작입니다. 그 완성된 동작을 슬로우로, 자, 이 손은 자기의 장골름, 골반 뼈 있는 데로 가고, 이 손은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위치로. 자, 이런 식으로 발차기를 막는 듯이, 아래 발차기, 물려차기를 막는 동작. 예비 동작과 본 동작. 예비 동작과 본 동작. 몸통 맞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몸통 맞기. 몸통 맞기라고 한다면은 상대편이 나의 명치 또는 인중을 향해서 정권지르기를 하겠죠. 근데 몸통으로 나의 명치를 향해서 정권지르기를 할 때 그 주먹을 막는 동작. 몸통 예비 동작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예비 동작을 이렇게 쭉 뻗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본 동작보다 예비 동작이 길어지면은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 동작보다는 짧게. 자, 몸통 막기. 두 동작이 이루어졌죠.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자, 얼굴 올려막기, 얼굴 막기. 두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품새를 잘하고 싶어요. 태국 1장의 앞부분 1번부터 2번까지 동작을 예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쉽게 이 모양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차렷, 준비, 하나의 서기로, 기본 준비 서기를 실시하고, 자, 하나라는 동작에 어떠한 수행을 하냐? 앞서기 아래막기 동작을 수행을 하는데, 자, 처음에 손동작과 발동작. 발동작은 하나, 손동작은 두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품새를 잘하면은 이 동작이 손과 발이 동시에 끝나야만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손과 발이 동시에 끝난다. 손과 발이 동시에 끝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동작, 두 동작이에요. 발 동작, 한 동작이에요. 얘네 두 개가 0이 되는 동작이 같아야 되는데,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자, 당연히 손동작부터 해야 돼요. 손동작이 먼저 하나 동작을 취하고, 손동작의 두 번째 동작과 발동작의 하나의 동작이 같이 수행이 돼야지 동시에 끝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손동작 두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고, 발동작, 서기 동작, 한 동작. 이게 두 개 동시에 끝나려고 해요. 두 개를 한꺼번에 수행을 할 수는 없죠. 손에 한 가지 예비 동작을 먼저 수행을 하고, 손의 본 동작과 발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동작이 동시에 끝나게 됩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앞서기 아래막기를 수행을 하려고 해요. 그럼 아래막기에 예비 동작을 먼저 하고 본 동작과 동시에 앞서기로 하게 되면 동시에 끝나게 됩니다. 자, 정면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자, 예비 동작, 아래막기 예비 동작을 먼저 수행을 하고 본 동작으로 넘어갈 때 다리에 앞서기. 자, 이렇게 되면은 손과 발이 동시에 끝나게 되겠죠. 근데 이걸 지키지 않고 모든 동작을 동시에 수행적으로 한다 하면은 하나 동작에 손은 예비 동작, 발은 벌써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연결로 한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동작이 하나의 동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두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권지르기는 어떻게 하나요? 정권지르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먹을 지른다, 정권을 지른다 하면은 제자리 이런 식으로 지르지 않습니다. 정권 지르기라는 것은 나가는 힘도 있지만 당기는 반대되는 반작용의 힘이 항상 가해져야만 좀 더 강한 파워로 정권을 지를 수 있기 때문에 예비 동작이라고 할 때 칭할게요. 예비 동작이라고. 손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반대 손을 당기듯이. 내가 지금 이 왼손을 찌른다고 한다면은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야만 좀 더 강한 힘으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반작용되는 힘이 없이 왼손만 이렇게 한 동작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정권이 바르고 힘있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방금처럼 앞서기 아래맞게 동작을 수행을 한다. 나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팔을 들면서 예비 동작. 나아가 동시에 끝나야 됩니다. 자, 회전을 취한다. 회전을 취하면은 똑같이 아래맞기를 예비 동작을 준비하고 오른과 동시에 같이 이렇게 끝나면은 품새가
이해하기도 쉽고 동작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이 동작들을 지키지 않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틈새가 예쁘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더 여기서 신화적으로 하나 나가도록 할게요. 자, 발동작은 한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손동작은 두 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의도치 않게 발동작이 두 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발차기를 차는 경우에 이걸 뭐 두 개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한데 팬트장에 보면 이러한 동작이 나와요. 앞서기, 얼굴 맞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음 동작이 뭐냐? 앞차기를 차고 정권을 질러야 돼. 발차기를 차고 나서 바로 떨어뜨리면 안 되고 손동작이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을 참과 동시에 무릎을 들고 버티고 서 있어야 돼. 이거를 줄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동작은 어떻게? 정권을 지를 거니까 바로 반대 지르기 지를 거니까 예비 동작. 그래서 모음과 동시에. 그래서 발차기가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은 아, 저 친구가 폼새를 제대로 연습을 했구나, 아니면은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시에 티가 나는 게, 여기서 앞차고 정권 반대 지르기라고 했을 때 차고 놓고 지르는 경우는 제대로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경우라면 차고 무릎이 들고 있고 모음과 동시에 정권이 반대로 질러줘야만 완벽한 자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권 주먹 지르기라고 태권도에서 칭하지 않아요. 정권 지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예쁘게 말아줬을 때 타격을 하는 부위는, 상대편의 공격을 하는 부위는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의 위쪽에 손등을 향해 있는 이 단단한 뼈, 이 부분으로 때려요. 네 번째 손가락이나 새끼 손가락 이 부분으로 때리지 않고 이 두 개의 뼈를 갖다가 우리가 정권, 발은 주먹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 부분으로 타겟을 때려야 된다. 관장님이 여기 손바닥을 때리려고 해요. 근데 주먹을 쥐었을 때 초보자들은 주먹이 어떤 식으로 쥐어지냐면은 이 관절이 나눠져 있죠. 손가락과 손끝과 가까운 이 관절이 여기 아까 이야기 드린 정권보다 더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주먹을 쥐를 때는 손이 평행이 되게 해야지 손목이 꺾이면 어깨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앞쪽에 있는 이 뼈가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타겟을 때렸을 때 우리가 꿀밤을 때리듯이 이 부분으로 때리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강한 힘으로 때렸다 그러면 손가락도 굉장히 아플 뿐더러 심하면은 손이 부러질 염려가 있겠죠. 나는 이 부분으로 때리고 싶다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자꾸 연습을 해서 이 부분이 튀어나오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정권 단련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주먹을 쥔 상태로 두 개의 뼈를 바닥에 대고 팔굽혀 펴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걷기 연습을 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정권 단련을 통해서 주먹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정권 지르기 어떤 부분으로 때렸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럼 정권 지르기를 할 때 아까 제가 정권 바로 지르기, 반대 지르기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바로 지르기가 뭐고 반대 지르기가 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할 때 사람이 걷는 동작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걸을 때, 자, 퀴즈를 낼게요. 1번, 이 동작이 바로 지르기다. 아니다. 2번, 이 동작이 바로 지르기다. 정답은 뭘까? 바로 지르기. 2번이 바로 지르기입니다. 2번이. 손과 발이 반대가 되는 게 왜 바로 지르기예요? 걷는 동작을 생각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죠? 손과 발이 반대가 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르기는 이런 식으로. 자, 이상하죠?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 같은 쪽이다. 그러면 정권 반대 지르기, 바로 지르기, 이런 식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지르기랑 반대 지르기의 차이점은 걸어가는 동작, 바로 지르기, 반대 지르기, 그리고 손 동작은 두 동작, 발 동작은 한 동작. 동시에 끝나려면 손 동작 먼저 수행을 해야 동시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태극 1장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극 1장에 나오는 손 동작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손 동작. 자, 서기는 그냥 나란히 서기 상태에서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준비 서기 자세입니다. 아래 막기라 예비 동작, 아래 막기, 아래 막기. 자, 몸통 막기, 몸통 막기. 자, 몸통 막기 할 때 위상은 손이 위에서 밑으로 내리듯이 막으면 안 되고 동일한 높이에서 옆으로 흘려보내는 느낌으로. 자, 얼굴 막기, 얼굴 막기 또는 올려 막기라고 합니다. 다시 얼굴 막기. 위상은 막는 손이 반대쪽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듯하게 얼굴 막기. 자, 태극 1장에는 총 서기 자세는 앞서기, 앞굽이 두 가지만 나옵니다. 서기 자세는 앞서기, 앞굽이 두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동작, 손 동작은 아래 막기, 몸통 막기, 얼굴 막기 세 가지. 그리고 발차기는 앞차기 한 동작. 그 다음에 정권 지르기는 바로 지르기, 반대 지르기 모두 포함이 됩니다. 태극 1장을 지금 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지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하렴. 준비. 태극 1장 유형에 맞춰서 앞서기 아래막기, 앞서기 아래막기니까 아래막기 예비 동작.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 나가면서 앞서기 정권 반대 지르기, 나가면서 반대 지르기. 그럼 손과 발이 같은 쪽. 오른발이 나가면서 오른손이 눌러야 된다. 자, 풍세는 좌우가 대칭이에요. 방금 왼발이 나가고 오른손으로 질렀으니까 반대쪽은 오른발이 나가고 왼손으로 질러야 돼요. 오른손으로 아래막기 예비 동작. 돌아와서 셋. 마찬가지 나가면서 반대 지르기. 셋. 자, 또 아래막기 대신 서기 자세는 앞굽이. 손부터 준비. 다섯. 제자리에서 여섯. 자, 다음은 몸통 막기인데 몸통 안 막기입니다. 몸통 안 막기에 예비 동작. 몸통 일곱. 나가면서 바로 지르기. 여덟. 똑같이 반대쪽 대칭이 되게 손 들고 돌아서 아홉. 나가면서 바로 지르기. 열. 자, 다시 앞굽이 아래막기 손동작부터 하나, 제자리 바로 지르기. 둘. 자, 얼굴 막기가 될 거예요. 얼굴 막기 예비 동작, 손동작부터 앞서기 얼굴 막기 하나. 자, 발차기가 나옵니다. 앞차고 노음과 동시에 정권 반대 지르기. 차고 노음과 동시에 반대 지르기. 자, 반대쪽 똑같이 얼굴 막기 손부터 손과 발이 동시에 끝나는지 지금 봐야 돼요. 똑같이 왼발을 차고 앞차기 차고 노음과 동시에 지르기. 자, 이제 마무리. 왼발과 왼손이 뒤로 동시에 앞굽이 아래막기로 가야 돼요. 아래막기 예비 동작 하나. 나가면서 정권 반대 지르기 앞굽이로 기합. 바로 쉬어. 모아서기하고 인사. 자, 반장님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태극 1장을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